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정맥에 대해서 요즘에 부정맥이 많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어 그 술도 관계되고 몇 가지 이제 이 부정맥에 대한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생활 습관하고 관계된 부정맥, 또 부정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으면 반드시 아 생각해야 될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음. 부정맥은 사실 이렇게 인제 이거는 약간 불규칙한 거를 제가 보여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맥박도 빠르고 약간 불규칙한 거죠. 근데 부정맥은 크게 요렇게 맥박이 빨리 뛰는 부정맥이 있습니다. 이것을 빈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빈맥은 1 분에 100회 이상. 우리가 맥박을 짚어 보잖아요. 짚어 봐서 이렇게 짚어 보는데 1 분에 100회 이상 되는 걸 빈맥이라고 그럽니다. 또 반면에 너무 느리게 뛰는 부정맥도 있어요. 이거는 서맥이라고 합니다. 서맥. 서맥은 1 분에 60번 이하. 그러니까는 맥박은 60 번에서 100 번. 그게 정상 맥박이죠. 보통 인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렇게 똑같이 60 회에서 100회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불규칙한 게 있어요. 불규칙한 거를 부정맥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맥을 요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너무 빠른 거, 너무 느린 거, 불규칙한 거. 요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밑에 거를 보면은 우선 맥박이 빠르기도 합니다. 빠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불규칙해요. 요게 보면은 뭐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불규칙하고 이 패턴이 밑에 이렇게 이거 베이스라인을 보면은 정형화된 모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인제 불규칙한 부정맥, 또 빨리 뛰는 부정맥 요렇게 요거는 인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인데요. 하여튼 부정맥은 요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맥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심전도를 알 수 있죠. 저렇게 심전도를 찍으면 요렇게 1, 2, 3 AVRLF V1, 2, 3, 4, 5, 6 그래서 이렇게 요거 6 개, 요거 6 개 요렇게 해서 총 12 개입니다. 그래서 12 리드, 12 리드 심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찍는 게 요겁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는 요 투 모양을 표시해 주는데 이 투 모양 두 번째 그 모양이 리듬 스트립이라고 그래 가지고 리듬을 하나를 쭉 이렇게 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각각의 위치에 따른 모양 그죠? 각각의 위치에 따른 모양 그다음에 쭉 나가는 패턴 요렇게 인제 심전도를 보게 되는데 심전도는 심장 그 질환에 있어서 심장 질환을 보는 아주 그 가장 중요한 거죠. 일종의 창문 같은 거죠. 심전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은 이렇게 전기 시스템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맥박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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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뛰잖아요. 근데 그렇게 뛰게 되는 거는 전기 시스템처럼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심장은 가장 그 리듬을 발생하는 것을 동방결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이너스 리듬 요렇게 동방 요 리듬을 발생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만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방결절 SA 노드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만 리듬이 발생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발생되면은 이제 부정맥이 되는 거죠. 그 부정맥입니다. 그다음에 이 동방결절에서 전기가 발생되면은 쭉 전달이 되죠. 그래서 방실결절. 이 방실결절은 위에가 심방이고 밑에는 심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방과 실 고 사이에 있는 결절이다. 그래서 방실결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방실결절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렇게 오른쪽 우각 그다음에 좌각 요렇게 우좌각으로 이렇게 분리되죠. 그래서 인제 각각 뭐 전기적인 신호가 전달이 되는 요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게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는 게 심전도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동방결절에서 리듬이 발생이 된다. 그것이 방실결절이 전달이 되고 꼭 이것이 뭐 서울, 대전, 뭐 경부선
호남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느낌이죠. 음. 그래서 요거를 심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파라는 거는 동방결절의 리듬이 발생되는 거를 보여주는 아 그 그래프죠. 그래서 요게 피파가 발생이 되면 그다음에 QRS 이렇게 되잖아요. QRS는 방실결절로 해서 인제 전달되는 패턴을 보여줘요. 그다음에 다시 인제 T 웨이브가 있으면 요거는 인제 이것이 그 전달이 되고 정기적인 이게 그 탈분극이 되면은 다시 이제 아 리 아 디폴라 이 디폴라리제이션이 되면은 요것이 다시 리폴라리제이션 그러니까 그 전유차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 과정을 표시를 합니다. 대개 리듬에 대한 거는 P파하고 이 QRS파의 패턴을 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는 정상 리듬은 P하고 QRS가 항상 1대1로 1대1 관계를 가지고 P파가 나오면 QRS가 꼭 나온다. 요 P파는 나오는데 QRS 안 나온다? 이것도 부정맥이죠. 여기가 차단된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QRS만 나오는 거. 또 이것도 규칙적이어야 되는데 규칙적인 거를 결정하는 동방결절이거든요. 동방결절에가 문제가 있으면 규칙적이지가 않죠. 그렇게 되고 또 이 리폴라리제이션 그러니까 탈분국이 돼서 다시 재분국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그 혈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협심증, 심근경색증 그럴 때 요 파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ST 체인지 이런 거는 혈관 혈류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심전도를 일반적으로 아 보는 거를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전도를 찍으면 맥박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한 칸이 그러니까 40 밀리세컨드거든요. 그래서 한 칸이 200 밀리세컨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5 칸이면은 75 회. 그래서 보면은 이 그 심전도 찍으면은 요거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요거에 따라서 심장 박동수 이거를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죠. 예 이 경우도 P파, QRS파, T파, PQRST 이렇게 일정하게 반복 패턴 나오죠. 그래서 간격이 일정하고 그래 정상적인 리듬에서는 요렇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전도를 아까 그 제가 12 리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V1에서 V6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인제 이 붙이는 위치가 V1에서부터 이렇게 쭉 그 심장 그 요렇게 따라서 이렇게 16 개를 붙입니다. 그다음에 팔다리 뭐 이런 데 붙이는 거를 인제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여기 이쪽에 있잖아요, 왼쪽 가슴에. 그러니까 심장을 둘러싸고서 여러 방향에서 리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심전도 패턴을 얻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인제 이게 그 12 리드를 딱 찍으려면 병원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정맥이라는 게 항상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어떨 땐 나타나고 어떨 때는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어떨 때 나타나는지를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 예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게 나타나서 병원에 가면 또 없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 그 병원에 가서 많이 하는 게 인제 홀터 검사입니다. 근데 요게 그전에는 홀터가 이렇게 복잡했는데 요새는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요거 딱 하나만 요거 1-2 개만 붙이고 딱 알 수가 있죠. 그것도 붙이는 것도 이 앱에 핸드폰의 앱에 전송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렇게 달고서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있고 또 일주일 보는 것도 있고 또 증세가 있을 때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정맥이 왜냐하면 부정맥이 예측이 안 되고 딱 나타날 때 나타나고 병원에 가면 없어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런 그 방법이 많이 개발이 돼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맥박이 빠른 거를 빈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맥박이 빈맥입니다. 300, 150, 150 회가 약간 넘어요. 분당 150 회. 빈맥은 1 분에 100회 이상이거든요. 서맥은 1 분에 60회 이하. 어. 근데 빈맥이라고 그래서 또 서맥이라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빨리 뛴다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갑자기 받았다든가 놀랐다든가 이러면 가슴이 두근두근하잖아요.
그거는 일종의 생리적인 현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심장이 빨리빨리 박동을 해 가지고 그러한 어떤 위기 같은 상황을 빨리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빈맥은 일종의 우리의 그 생리적 기능이라고 그럴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소맥은 이렇게 맥박이 굉장히 느린 거예요. 느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규칙적이죠. 그러니까 소맥은 느린 거야. 이것도 항상 병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잠잘 때 맥박이 느려지잖아요. 또 편안하게 있을 때 뭐 이럴 때는 맥박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뭐 심장이 막 뛸 필요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소맥이 되는 거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빈맥과 소맥이 있지만 이게 항상 병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불규칙적인 것도 조기 수축이 가장 흔하거든요. 조기 수축은 뭐냐면은 요렇게 심장 박동이 딱 딱 딱딱 요렇게 나오는데 규칙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딱 딱 나오는데 딱 따닥 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땡겨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premature 아직 mature하지 않았어. 이게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데 땡겨서 나온 거죠. 그래서 premature beat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프리머처 비트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심방이 위쪽에 있고 밑에가 심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에가 심방이잖아요. 그래서 심방에서 나오는 조기수축이 있고 심실에서 나오는 조기수축이 있어요. 근데 좀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는 심방은 아까 동방결절에서 방신결절로 내려온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거의 비슷한데 땡겨 나오기만 했잖아요. 근데 심실에서 나오는 거는 밑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요 심전도를 보면 똑같은 조기 수축이라도 이거는 어디쯤에서 나왔겠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죠. 음. 그 실제로 뭐 홀터나 이런 거를 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뭐 이렇게 원래 요런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요런 게 인제 부정맥이죠. 그러니까는 조기 수축이죠. 요거는 조기 수축이 여러 가지 요것도 모양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두 개는 되는 거죠, 여기를 보면은. 그다음에 요 부정맥 패턴이 이게 두 개 연속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뭐 네 개가 나왔죠, 여기는. 두 개.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부정맥인데 이런 정도의 부정맥은 쪼끔 이게 우선 이 포커스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이상 나오잖아요. 이러면은 좀 더 체크가 더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두 개 이상 나오고 네 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인제 쪼끔 유지 체크가 필요하죠. 또 어떤 경우는 하나 나오고 부정맥 나오고 하나 나오고 부정맥 나오고 요렇게 두 개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요것도 근데 모양은 다 똑같죠.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두 개 나오고 부정맥 나오고 두 개 나오고 부정맥 나오고 이걸 트라이제민이라고 그러는데 요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소맥이 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닌데 이렇게 피파는 나오는데 피파는 나오잖아요. 근데 피파 나온 다음에 요게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계속 연속해서 안 나오잖아요. 요런 경우는 인제 인제 실신하게 돼 어지럽거나 인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인제 뭐 박동기를 넣는다든가 인제 고런 대상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실제로 홀터 검사했을 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다가 피파가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피파조차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는 피파는 나왔는데 요렇게 요 QRS파가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였었잖아요, 아까 사진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피파 자체가 안 나와. 그러면 이 동방결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동방결절 그러니까 요 심전도를 봐서 소맥인 경우 맥박이 안 뛰는 경우도 모양을 보고서 '이게 뭐 어디쯤에 문제가 있겠다.' 이런 걸 이제 심전도를 보면은 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심전도가 되게 간단한데도 굉장히 유용하죠.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정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전도에서 입증이 돼.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증세만 갖고는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심전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심방세동 아까 얘기했지만 불규칙적으로 불규칙해. 예 불규칙한 것도 규칙성을 가지고 불규칙한 것도 있어요. 아까 요런 경우가 인제 요런 경우가 여기 보세요. 이거는 두 개 나오고 불규칙하잖아요.
두 개 나오고 불규칙하냐? 불규칙하죠. 불규칙한데 두 개 나오고 나서 나오니까 규칙성이 있는 불규칙한데 규칙성이 있잖아요. 여기도 하나 나오고 부정맥 나오고 하나 나오고 이것도 불규칙한데 규칙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규칙성 불규칙적으로 불규칙해. irregular하다. 요런 게 아주 심방세동의 가장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왜 중요하냐? 이게 혈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심방세동 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맥에서요. 피파가 제대로 안 보이죠, 이때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동방결절에서 거기 방실결절, 심방과 심방 사이에 방실결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패턴이 보이는데 피파가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심방세동이 뭐죠? 이 위에 심방인데 세동. 정형화된 리듬이 안 나오는 게 세동, 이렇게 그냥 떨리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파가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불규칙하죠. 이제 그런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경우도 이거 보세요. 길었다, 짧았다, 제각각 나오죠. 피파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irregular하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게 왼쪽 건 정상이고 요거는 이제 부정맥인데 보면은 이 irregular 하잖아요. 그럴 때 문제가 뭐냐? 혈전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혈전이 이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왜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안 끼듯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맥박이 뛰었다 안 뛰었다 막 그러게 되면 안 뛰고 막 이럴 때 혈전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 혈전이 하다가 머리로 가거나 팔다리로 가서 맞거나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더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리로 가는 혈관을 막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심방세동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부정맥에서 한 절반 중요성을 따지면 모든 부정맥의 절반의 중요성은 심방세동이거든요. 심방세동을 확인하고 디텍션하고 찾아내고 진단을 잘해야지 그다음에 약을 어떻게 쓸지 이런 걸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요런 부정맥 이게 이제 심방세동이 있는 거를 잠깐 보여주는데 아주 불규칙적으로 불규칙하죠. 막 모양도 여러 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부정맥을 있다고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부정맥이 약간 의심된다. 이럴 때 생활 습관하고 요게 굉장히 많이 관계 있거든요. 심장은 심장이 계속 움직이는데 이 마음의 상태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관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일을 많이 해야 될 때는 계단을 올라가거나 등산을 하거나 할 때는 심장이 빨리 뛰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은 사는 삶과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거였냐? 그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카페인 중요하죠. 우리가 이거는 사람 차이가 꽤 많은데요. 커피 마시면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사람들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정맥이 살짝 있을락말락하는 사람이 커피를 마시면 부정맥이 훨씬 나타날 수가 있겠죠. 요게 카페인이 중요하죠.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또 자극성 물질도 있습니다. 가령 녹차는 좀 덜하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요새 청소년들이 많이 먹는 무슨 좀 이렇게 깨어나는 그런 음료수들 많잖아요. 예, 그런 거. 에너지 음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감기약에도 기관지를 확장하는 약이 있거든요. 거기에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감기약 먹고 부정맥이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술이 부정맥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술은 우리가 흔히 기호식품 중에서 부정맥하고 관계가 있는 게 술이에요. 담배는 부정맥도 물론 관계는 있지만 담배는 혈관하고 관계되거든요. 협심증, 뇌졸중, 심근경색증은 담배하고 관계되는데 음주는 술은 부정맥하고 관계돼요. 세 번째, 잠 못 자는 거, 스트레스. 요게 부정맥에 많이 관계됩니다.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선 카페인. 카페인은 이 커피 종류마다 다 다르겠죠. 다르고
이 어떤 거는 사람 환자들에 따라서도 어떤 거는 괜찮고 어떤 거는 더 심하고 뭐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부정맥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 카페인을 뭐 커피를 마시면 좀 피로가 좀 약간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피로가 없어지는 이 아데노신이 많아지면은 더 피로를 느끼는데요. 아데노신 자체를 줄이는 건 아니고 아데노신이 세포에 결합하는 수용체를 차단, 그러니까 거기를 마스킹하는 것만 있는 거거든요. 실제 피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로를 느끼는 것만 좀 차단해 주는 거거든요. 하여튼 요런 거를 좀 요거하고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요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약간 긴장 상태, 부교감신경은 약간 이완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감신경을 활성화되면 심장 흥분성이 증가해서 심박수 막박이 빨라지잖아요. 그다음에 요러면서 또 정기적인 불안정성이 더 와요. 부정맥이 더 오거든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이 보통 뭐 이 정도 된다면은 에너지 음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2배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 음료, 피곤하기 때문에 에너지 음료 마신다. 이건 사실 아데노신 수용체만 차단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에너지 음료가 요새 하는 경우가, 그래서 커피는 괜찮으니까 나는 에너지 마신다, 이거가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실제로 이렇게 하죠. 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끈타기보다는, 아까 제가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커피 용량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그러면 일 주일 정도 커피를 줄여 보고 안 먹어 보고 그다음에 소량부터 이렇게 반응을 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 현실적인 거죠. 에너지 음료 요즘에 되게 많습니다. 특히 피로하기 때문에 먹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 부정맥하고 굉장히 많이 관계돼요.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요걸 비교를 해 보면 커피는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예측이 가능해요. 용량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녹차는 가장 그래도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이거는 카페인 자극을 오히려 완화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약간 캄다운 시키잖아요. 근데 에너지 음료는 가장 카페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량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다가 약간 당분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당 흡수를 빨리 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돋우잖아요. 근데 그거가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자극제가 사실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맥을 유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감기약을 먹고 나서 부정맥이 더 생기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니코틴은 이제 담배가 쪼금 관계가 있다는 거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특히 지금 요새 환절기인데 환절기 때 코 막힘 이것 때문에 히스타민, 수도에페드린 같은 거. 수도에페드린은 뭐냐면은, 에페드린이 혈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인제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맥박이, 에페드린을 쓰면은 맥박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이게 부정맥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흔히 간격 먹고 둥그린다는 사람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요거는 상당히 흔한 임상 상황이고, 만약에 내가 감기약 부정맥이 있다 그러면은 코 막힐 때, 그럴 때 꼭 나는 감기약 먹고 심장이 둥글었다, 그 얘기를 해야지 요걸 빼거든요. 요거는 그냥 흔히 들어가는, 반할 정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를 꼭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술. 술이 중요하다고 제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이 심장 박동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자율신경이잖아요. 자율신경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경이 아니죠. 내가 뭐 '심장 박동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인제 그게 자율신경인데, 자율신경은 약간 긴장시키는 게 있고 또 이완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시키는 게 교감신경, 이완시키는 것이 부교감신경. 그러니까는 대부분 부정맥을 유발하는 것들은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에요. 심장이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하고 이런 것들이죠. 반면에 쪼끔
캄다운 시키는 거는 맥박이 느려지고 요런 건 부교감 신경이에요. 하여튼 요런 것들이 자율신경하고 많이 관계되는 물질들이 부정맥을 더 유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술을 인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술이 부정맥하고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이 홀리데이 하트 신드롬이라 그래서 유럽의 여름에 7-8 월에 맥주 축제 많이 하잖아요. 맥주 축제하고 나서 부정맥이 엄청 많이 그다음 날이라든가 훗날 막 이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냥 이름을 붙였습니다. 홀리데이 하트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술 먹고 부정맥이 많이 생긴다. 그 얘기를 인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술이 부정맥이 '술 먹으면 기분도 좋고 맥박도 떨어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술 먹을 때 좀 편해지고 그러는 캄다운이 되고 그런 면은 있어요. 근데 술 먹을 때도 물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술 먹고 다음에 뭐 다음날 아침이라든가 이럴 때 훨씬 더 부정맥이 많이 생깁니다. 이때 술이 왜 그러냐? 술 먹으면은 화장실에 자주 가잖아요. 이뇨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칼륨, 마그네슘 요것이 사실 심장의 심전도, 리듬의 정기적인 그런 거에 좀 안정화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안정화시키는 그런 전해질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뇨 작용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조기 수축이 더 나온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아까 자율신경, 이게 교감신경이 술 먹을 때 약간 편안해질 수도 있지만은 술 먹을 때 업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율신경이 폭주한다. 부교감마도 변화가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완처럼 느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술이 깰 때, 술이 할 때쯤 돼서는 교감신경이 오히려 이랬다가 다시 이완하는 수도 있고, 술 먹고 나서 인제 뭐 교감신경이 그냥 뭐 흥분해서 다시 올라가는 수도 있고, 이렇게가 자율신경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진다. 이럴 때 부정맥이 더 나온다. 이런 거죠. 특히 야간 부정맥. 술 먹고 밤에 자고 잠자다가 이게 부정맥이 많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부정맥을 잘 물어보면 술 먹고 부정맥이 생긴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술하고 부정맥은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알코올 대사 물질 중에서 아세트알데히드가 있어요. 요것도 세포막 안정성을 감소시키고 또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부정맥이 생겨요. 그러니까 술은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부정맥이 생긴다. 술은 부정맥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요런 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수면 부족은 아까 자율신경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잠을 못 자면 교감신경, 약간 긴장이 이렇게 약간 업이 되잖아요. 교감신경이 올라간다. 부교감신경이 감소한다. 이러면은 부정맥이 하여튼 더 생기는 상황이에요. 카테콜라민 요것도 스트레스 호르몬 관계되잖아요. 아드레날린, 노에프네프린 이게 호르몬하고 관계된다. 이런 것들이 맥박을 다 빨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맥이 더 생깁니다. 잠 못 자면 확실히 부정맥이 많이 생기죠. 요런 뭐 정기적인 리모델링도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요즘에 수면 무호흡이 있어요. 밤에 자다가 숨을 많이 골고 이렇게 숨 쉬다가 수면 무호흡이 있잖아요. 요거하고 또 심방세동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 있을 때 꼭 수면 무호흡도 물어보게 되는데,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코 많이 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심방세동 위험이 2배 내지 4배가 증가도 꽤 많이 증가하죠. 수면 무호흡이 은근히 꽤 많습니다. 사실 숨을 계속 자다가 숨을 쉬는데 숨을 안 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안 쉬니까 일시적으로 저산소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산화 스트레스도 증가하고 염증 반응도 일으키고, 그래서 심근은 사실 되게 이 산소에 중요한 데거든요. 심장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밤에 자도. 이럴 때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한데 요 조금만 저산소가 돼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부정맥이 생긴다. 그다음에 아까 이 하이폭시아, 그러니까는 저산소증이 되면 긴장이 돼요. 긴장이 돼서 다시 또 숨을 쉬게 만들잖아요. 그 각성 상태가 된다. 각성 상태가 될 때 이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 뭐 이런 게 증가되니까 아까 자율신경, 특히 교감신경이 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숨 쉬면은 편해졌다가 숨을 안 쉬고 하이포크시아가 되면 저산소되면 올라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맥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 특히 수면무호흡이 있을 경우에 심방사정이 많다. 이거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실제 이런 위험 인자들이 임상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야근하고 스트레스, 뭐 밤에 못 잔다, 가슴이 두근거리면 이거 부정맥이 더 나오죠. 또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심실조기수축 많이 증가하죠. 또 긴장하는 거, 스트레스 이런 거 많이 생기죠. 어 그러나 뭐 무조건 이것이 다 부정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것이 그냥 정상적인 생리적 현상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그러면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인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부정맥 생활 습관에서 굉장히 흔하잖아요. 카페인 뭐 커피 요즘에 거의 다 마시잖아요. 또 감기 걸려서 약 먹잖아요. 흔하다. 에너지 음료 흔하잖아요. 요것도 항상 부정맥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또 알코올 그래서 할리데이 하트 신드롬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이런 거죠. 수면 무호흡 스트레스. 자율신경이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되게 부정맥을 굉장히 흔하게 오는 부정맥 거기에서 특히 우리 생활 습관에서 굉장히 자주 접하는 부정맥 이것에 대해서 제가 꼭 피해야 될 거 한 3 가지 정도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이상 제가 말씀드렸고요. 몇 가지 질문을 좀 받고 저기를 하게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게시판에 있는 한 질문입니다. 기저질환, 유전적 병력이 없는 20대 중반 남성인데 2년 전에 조기 심실, 심방 수축 심방 조기 수축이겠죠. 소견 후에 최근 심전도에 발작성 심방세동이 확인됐다. 갑상선이 정상이고 과거 검사에서도 구조적 심장은 없었습니다. 이분이 상당히 이 중요한 맥락을 짚고 있어요. 심방세동인데 나이가 20대 중반이잖아요. 되게 젊잖아요. 젊은데 심방세동이 흔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건 나이하고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을 꼭 확인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은 또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갑상선을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것이 부정맥이 있을 때 특히 심방세동이 확인됐다 이러면은 심장 초음파를 꼭 하거든요. 왜 그러냐?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갑상선 가장 중요한 거 2 가지가 인제 검사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추가로 의심할 수 있는 원인, 스트레스, 수면 문제 등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좀 드렸어요. 특정 원인으로 발생했다면 교정 시 호전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발생하면 반드시 약물 치료나 시술을 해야 되는지, 생활 추적 관찰 가능한지.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우선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술을 왕창 먹었는데 그다음 날 왔다. 사실 그런데 그게 딱 한 번 있다. 이러면은 왜냐하면 심방세동이 일단 사실 발견됐다. 그러면 항응고제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피린 정도가 아니라 아스피린보다 약간 더 항응고제가 있어요. 항응고제를 평생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저거는. 막 시술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술을 많이 먹고 그냥 딱 한 번 나왔다. 그러면 술을 분명히 조심해야죠. 그런 경우는 저는 나이도 젊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한 번 더 좀 그런 것만 조심하고 바로 뭐 시술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쪼끔 경과를 보는 게 좋겠다. 근데 만약에 이게 2번 이상 발생됐다. 그러면 한번 뭐 홀더도 하고 모양이 어떤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생활 습관하고 굉장히 많이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드린 거 좀 참조해서 하면은 그것만 잘 주의해도 이분들은 나이도 젊고 제 생각에는 요런 것만 잘 조절해도 훨씬 더 주로 아마 없거나 이게 보통 뭐 있어도 하고 나서 한 10년 후에 생겼다. 그러면 상황이 10년 동안 문제가 뭐 없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생기더라도 그때 가서 조치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는 꽤 흔히 있고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아침형 인간이라 새벽에 조깅을 하는데 은근히 요새 일교차가 심하죠. 새벽에 나가면 춥죠. 혈관이 수축하죠. 찬바람 쐬면 혈관이 오그라들어 부정맥이 도질 수도 있다는데 네. 뭐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겨울에는 이게 더 문제가 돼요. 겨울에는 차라리 실내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러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는 물론 일교차가 심해서 부정맥이 뭐 확인이 되고 이런 분이라면은 쪼끔 뭐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겠지만 요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깥에서 운동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예. 그 공기도 다르고 훨씬 더 다르죠. 그래서 그냥 특별히 부정맥이 확인이 안 되고 증세도 없고 뭐 그러면은 저는 그냥 '너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입니다. 유지은 님. "헬스장에서 숨차는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은 부정맥 환자에겐 권장되지 않나요?" 자,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는 내가 젊고 건강하다. 뭐 부정맥도 전혀 없다. 이런 경우는 좀 고강도 운동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게 좋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정맥 있는 사람이 심부전도 꽤 있단 말이에요. 심방세동이 있으면 나중에 심부전이 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너무 무리한 운동은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중강도, 저강도로 이렇게 조금 더 하고 막 그런 식의 운동을 보통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맥 종류라든가 또 동반 질환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밑에 또 질문입니다. 자, 김모리 님. "젊은 나이에 심방세동을 진단받고 약을 먹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이렇게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콜레스테롤 약을 꼭 먹어야 하는 건가요? 안 먹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은 꼭 먹어야 된다고 하시네요." 자,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심방세동이 있다. 그러면은 심방세동도 약간의 가족력이 있거든요.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심방세동이 잘 안 오도록 인제 약도 아마 인제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젊은 사람인 경우는 아예 심방세동 자체를 정상 리듬으로 돌리는 약도 아마 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동맥경화나 이런 것도 사실 심방세동도 많이 관계되니까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인제 쓰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쓰죠, 사실은.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이게 스타틴인데 스타틴을 가장 많이 쓸 텐데 스타틴이 심장의 엔티 인플라메토리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을 약간 안정화시키는 플라크도 안정화시키고 막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쪼끔만 높아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사 선생님도 주치의 선생님도 그런 면에서 꼭 쓰라고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슬기 님. "코 감기약 먹고 나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혼나죠." 요런 분들이 꽤 많다니깐요. 그래서 감기약 먹고서 좀 감기약 먹고 좀 편안해지려고 아프지도 않고 그러려고 했는데 뭐 이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성분 말씀드렸잖아요. 수도 에페드린입니다. 수도 다른 거는 뭐 비교적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수도 에페드린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것이 부정맥 있으니까 그 성분 중에서 약사님이나 뭐 물어봐 가지고 수도 에페드린 제가 아까 거기 슬라이드에서 보여 드렸죠. 수도 에페드린을 빼면은 대부분 괜찮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용량이 쪼끔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콧물이 막 재채기 많이 나고 그러면 용량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고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 월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스마트워치에서 자꾸 부정맥 의심 알람이 떠서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아요. 별로 느껴지는 증상이나 딱히 안 좋다 생각되는 습관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스마트워치에 알람이 오는 거면 무조건 요것도 아주 되게 요즘에 많이 이것 때문에 오신 분도 꽤 많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이것이 약간 뭐라 그러나 부정맥을 감지하는 게 약간 민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워치 자체가 부정맥 리듬을 인제 심장의 리듬인데 굉장히 민감하게 센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스마트워치를 만들 때 이거를 쪼끔만 있어도 사실은 이게 스마트워치가 계속 안전하다고 보는데 뭐 부정맥이 있는데 자꾸 안전하다 이렇게 나오면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디텍션 하도록 그렇게 약간 예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인제 부정맥이 자꾸 나오면 이 증세가 없는 부정맥도 있으니까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확인을 했는데 부정맥이 없다. 그런데 알람이 온다. 이러면 알람을 꺼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워치나 이런 요새 디지털 디바이스를 많이 쓰잖아요. 그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병 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알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이거는 더 좋지가 않죠. 어.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진리 진천을 한번 체크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가을 향기님. 네,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아 가을 향기님은 해외여행을 가려고 10 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부정맥 환자는 혈전 생길 위험이 더 높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부정맥 중에서 뭐가 더 그랬다 그랬죠? 심방세동. 부정맥이 다 그렇진 않아요. 뭐 심실조기 수축이라든가 심방조기 수축이라든가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는 혈전이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심방세동인 환자는 약을 잘 챙겨 갖고 가야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것도 시간에 따라서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약을 먹을 필요 약 먹으면은 사실 항응고제를 쓰고 그러면은 사실 부정맥 위험은 훨씬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내에서 가능한 스트레칭 있나요? 자, 특히 인제 오래 뭐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오래 타잖아요. 10 시간 이상 타잖아요. 보통 한 2 시간, 4 시간 고 사이에서는 한번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스트레칭 같은 거 뭐 뒤에 가서 스트레칭 한다든가 고렇게 쪼끔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장기간 앉아 있고 막 그럴 때는 다리 같은 데 딥베인 스럼보시스라고 그래 가지고 이 정맥 아주 깊은 혈관이 크잖아요. 거기에 혈전이 잘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비행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냐. 우선 내가 어떤 부정맥인지 그래서 약 잘 챙겨야 되겠죠. 그다음에 스트레칭하고 그다음에 또 기내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앞에 질문 아 요 심방세동 애프터 요거 에 나온 질문인데요. 심방세동은 한 번 생기면 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특정 사유로 인해 발생한 심방세동이라면 해당 원인 제거 시 개선될 여지가 있나요? 저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상황이라면 아까 젊은 나이에 있고 그런 경우는 갑상선이 있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있느냐? 그러면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갑상선만 치료해 줘도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 저렇게 생기거든요. 갑상선 기능 항진은 맥박이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부정맥이 더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갑상선만 치료해도 갑상선 항진을 내서 정상화만 돼도 부정맥이 없어집니다. 그런 경우는 계속 평생 약 먹을 필요가 없죠.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만약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들 있잖아요. 술 뭐 과음한 거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 해서 없다면은 특히 나이도 젊고 그러면은 바로 하는 것보다는 쪼끔 상황을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음. 또 질문은 "어떤 이유로든 심방세동이 한 번이라도 관측됐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약물 치료 혹은 시술을 고려해야 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아까 아주 명백한 원인이 있고 제거할 수 있는 원인이라면 갑상선이라든가 과음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왔다면은 쪼끔 약도 안 쓰고 쪼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상선만 치료해도 좋아지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유 없이 심방세동이 왔다. 뭐 가족력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왔다 그러면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약물 치료하고 시술을 해야 돼요. 특별히 이 항응고제 같은 거는 반드시 쓰는 게 맞다. 그것이 나중에 이 혈전 같은 걸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심방세동이 한번 왔다 하면은 사실은 약물 치료 또는 시술은 해야 되는 것으로 현재 원칙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 입니다. "추적 관찰은 불가능한 걸까요?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도 1 년에 5번 이하로 합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고요. 다만 평소 수면 패턴이나 스트레스 관리는 잘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젊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검사 후 심장 구조적 이상이 없다면 다시 심방세동이 찍힐 때까지 생활 관리하며 기다려보고 싶긴 합니다. 약이든 시술이든 평생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게 억울하네요." 네. 그러니까 젊은데 이게 왔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분은 흡연도 안 하는데 음주도 1 년에 5번 이하인데 사실은 인제 술도 안 하거든요. 이렇게 부정맥이 나이가 젊은데 심방세동이 왔다 그러면은요. 근데 이제 이분은 뭐 수면 패턴이나 스트레스 뭐 이런 거는 인제 뭐 본인도 인제 하겠다고 그런 거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게 한 번이라도 왔으면 약물 치료 또는 시술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요 약물도 좀 조정해 가면서 일단은 주치의 선생님하고 그런 거를 한번 상의를 해 보면 어떤가. 왜냐하면 심장이 초음파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언급되지 않은 여러 가지 요인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임의적으로 내 의지대로 그냥 항우제 같은 걸 안 먹고 그러기에는 쪼끔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는 진방세동은 언제 어느 때 항상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응고제를 원래 쓰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번 그거는 요 문제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 질문도 많이 해 주셨고 근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정맥은 생활 습관하고 굉장히 많이 관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계속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뛴다는 거는 내가 좀 생활하고 굉장히 많이 관계 있잖아요. 내가 빨리 걷는다, 운동을 한다 이러면 맥박이 빨라지고 또 스트레스나 이런 거 없이 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따라서 계속 심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생활 습관 관리가 사실은 부정맥 치료의 저는 반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 이 부정맥은 생활 습관하고 관계가 많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숙지해서 부정맥이 있거나 부정맥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꼭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참여해 주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